제가 이제 소액으로 농어촌 민박업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경매로 좀 저렴하게 낙찰 받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오늘 수강생분이 입찰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폐차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이게 사실 되게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었고 수강생분도 뭐 지역적인 것 때문에 고민은 많으셨지만은 뭐 컨디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만족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자, 지역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곳이에요. 예, 전라남도 고흥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겁니다. 그래서 8명이나 들어왔죠? 예, 8명이나 들어왔고, 이거를 3등 했다 그랬나? 아무튼 이제 얼마 차이 안 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차 가격으로 쓰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자금 현황,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못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집을 보고 왔어요. 예, 보고 왔는데 어떠세요? 예, 깨끗하지,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울타리도 이렇게 쳐져 있고, 예, 집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서 이거는 뭐 수리할 게 없는 물건입니다. 딱히 수리할 것도 없어요. 막상 가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물건이었는데, 자, 위치를 보시면은 이제 이 분도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고흥이 될까요?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집을 보면요, 이 집이거든요. 근데 이 뒤를 돌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그래서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완전 외딴 섬이 아니고요. 이게 다 도로가 이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댁이 여기 인근이어서 이제 이거를 한번 부모님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제가 뭐 한번 해보세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 이거를 입찰을 한다고, 입찰이 이제 2월 10일 오늘이었는데 이거를 거의 근 한 달을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겸사겸사 내려가서 물건도 보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소유자 전입돼 있는데 실제로 가니까 이제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낙찰이 예를 들어 한 6천만 원 정도 되면은, 대출을 알아보니까 대출이 한 3,500에서 뭐 4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돈 넉넉히 3천만 원 정도로 잔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얘기했을 때 매출 기준으로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리금 빠지죠. 근데 원리금 별로 안 빠지거든요. 그럼 순수익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200에서 300 내외?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지금 낙찰가액 자체도 굉장히 가볍죠. 우리가 뭐 2억, 3억짜리 주택을 하는 게 아니고 1억도 안 되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도 우회로 좀 나오고, 그러면은 내 돈 3천만 원 내고 순수익 200에서 300 정도 된다? 그럼 내 잔금을 1년 안에 다 뽑을 수 있어요. 어떠세요, 이거? 충분히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큰 고민은 고흥이 되냐는 거였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항상 뭐라고 하죠, 유튜브에다가? 고흥 총캉스, 어디 어디 총캉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불과 한 2달 전에 이렇게 갔다 와요. 딱 시골집이죠. 네, 이거 얼마예요? 22만 원 받아요. 22만 원. 진짜 이거 삼시세끼 나온 시골집이에요. 누군간 그래요. 바다가 있으니까 이 정도 받는 거 아니냐. 전수조사 다 해보세요. 네. 바다 하나만으로 22만 원을 받나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전수조사 해보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것도 이제 5월달이지만은 여기 얼마예요? 네이버 예약 해가지고 30만 원. 그쵸? 이거 바다 있어요? 주위에 바다 없잖아요. 그냥 한옥이죠. 그냥 깔끔한 한옥. 어떠세요? 이게 딱 약간 그 경매 물건이랑 느낌이 약간 비스무리하지 않나요? 물론 이게 좀 땅이 넓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 기준으로는 한 300에서 400 정도는 무난히 나올 거다.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막 신신당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결론적으로 아쉽게 폐차를 해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 좀 물건도 가벼웠고 뭐 부모님이 관리도 가능해서 저는 좀 더 많이 힘을 줘보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자금적으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폐차를 하고 지금 또 입찰할 물건 또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임장 가보고 입찰 준비도 해보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는 한두 번 폐차를 하면 포기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될 때까지 합니다. 예, 누가 나중에 더 잘 될지는 결과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시골집의 촌캉스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소멸도시에 누가 오냐? 예, 근데 누군가는 20만 원, 30만 원을 내고 오잖아요. 제가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전라남도 고흥을 안 가보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전라남도 고흥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된다고 할까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잘하고 있지? 어떤 타겟을 잡았지? 요금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 이거를 다 취합을 하고 고흥이 있으면은 고흥 인근에 잘 하고 있는 분들을 다 참고를 합니다. 고흥 위에 뭐 있어요? 보성, 순천, 여수, 장흥, 강진 이런 데 다 봅니다. 예. 이런 데서 제가 4년 전에 강진도 갔지만은 강진에서 누구는 농어촌 민박업을 해서 400씩 벌고 있어요. 300, 400, 200 이렇게 벌더라고요. 근데 서울 사시는 분들, 저도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은 그 얘기를 하죠. 여기 누가 가냐? 그러니까 그렇게 내 생각대로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맨 처음에 강진 갈 때 광주 송정역에서 내려서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가면서 왜 이렇게 멀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개인적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가니까 장사 잘 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다 해보세요. 제가 틈날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예. 내일도 괜찮은 물건, 제 기준에 괜찮은 물건 또 입찰하는 날이거든요. 그거는 뭐 수강생들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또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농어촌 민박업을 하든 세컨드 하우스를 하든 해가지고 돈을 벌겠죠. 똑같은 거를 해도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수익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가 나중에 더 잘 될지는 결과가 보여주겠죠, 결과로. 저도 이런 뭐 소멸도시 오히려 저는 소멸도시를 주목을 합니다. 이런 데가 돈 벌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왜? 아무도 주목을 안 하니까 내가 확신만 있으면 이런 데서 하면 되죠. 그래서 또 다른 물건을 찾고 계시니까 또 이제 입찰을 하셔서 또 좋은 결과를 뭐 조만간 머지않아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포기하지 않는 한 행동만 한다면은 다 됩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돈 없다고 안 된다, 뭐 시골집 농어촌 누가 하냐 이런 얘기보다는 잘하는 분들은 왜 잘하고 있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다들 꾸준히 하셔가지고 행동을 하시고 또 돈을 많이 버셔야죠. 그래야 올해 2025년에 더 뿌듯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꾸준히 하셔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네, 원하시는 수익화를 내셔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다들 하루하루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